안녕하세요, 리베아입니다. 오늘은 접근성 전문가 평가 쪽 한번 해볼 텐데요. 지난번에 딱 한 번 했었어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접근성 평가 전문가 평가를 하고 이 편이 지난 다음에는 지난번에 출연해 주신 김혜일 시각장애인 테스터분께서 같이 촬영을 하시고, 그래서 실제 장애인은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느끼는지도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게 될 사이트는 예스24에서 영화 예매 시스템이 있습니다. 최근에 리뉴얼한 사이트고요. 현재 이 사이트를 접근성을 한번 보고 어떻게 접근성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현재 보시는 화면이 예스24 영화 예매 사이트입니다. 최근에 리뉴얼을 했고요. 예매 시스템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 보이는 이 페이지만 우선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 심사 중에 전문가 심사와 사용자 심사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오늘은 코드 레벨로 볼 수 있는 전문가 심사 부분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가지 지침 전부 다 파악하면 좋겠지만 우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테스트한 거 결과물 자체를 제가 따로 PPT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결과물 자체도 제가 따로 링크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크롬을 볼 텐데 다양한 검사 도구가 있지만 제가 기존에 영상을 찍었던 그 도구를 위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픈학스를 실행을 시켜서 한번 제공을 할 텐데요. 현재 위에 있는 왁스 스코어라는 것은 신경을 쓰시면 안 됩니다. 해당 도구 자체가 전부 다 결과물이 없잖아요. 24가지 지침 중에 또 21가지인데 이 21가지였던 이유는 현재 이 오픈학스 자체는 개발이 현재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없고요. 중요한 부분을 좀 확인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겁니다. 자, 빨간색 부분은 오류 부분인데 사실 빨간색이 아닌 것도 다 훑어봐야 돼요. 기계적인 검사로 해서 코드 레벨로 그냥 비교를 한 것 뿐이지 실제 그 코드가 맞는지 아닌지는 육안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열어보면 현재 Alt 빈값과 Alt가 아예 미정이 되어 있는데 Alt 속성 미정이 자체도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대체 텍스트 부분에서 Alt 미정의는 100% 오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류로 감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오류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어느 부분에 있는지. 바로 이 부분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자 도구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좀 시키고요. 자, 개발자 도구 열어보면 여기 div 요소 안에 img 요소 있는데 alt 속성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죠. 무의미한, 의미가 없는 영화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포스터가 들어가 있지 않는 거거든요. 의미 없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빈 alt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빈 alt로 제공하는 이유는 화면 낭독기가 이미지 자체를 스킵해버려요. 빈 alt를 넣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캡처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류예요 하고 이렇게 명시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 곳에 넣어 놓겠습니다. 오류 항목은 적절한 대체 텍스트 미제공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넣습니다. 자, 이 코드가 오류고요. 개선 방향 자체는 답을 주는 거죠. alt 값으로 해서 여기에 빈 alt를 제공해야 됩니다.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 빈 alt 값을 제공해야 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텍스트까지 좀 색을 넣어서 좀 꾸며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lt 빈 값이 있는데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는 부분은 아마 로딩 부분일 거예요. 뭔가 진행을 했을 때 로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리라는 이미지 자체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오픈학스에서는 오류가 아닌데 현재 이 부분은 오류입니다. 왜 오류냐면 이 배너 부분은 대체 텍스트 보리만 넣었어요. 근데 보리가 아니라 나는 보리라는 영화명이죠. 영화 제목이 나는 보리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5월 21일에 대개봉하는 걸 알고 있지만 대체 텍스트는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클릭해야만 아는 거고, 더군다나 시사회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분들은 시사회 이벤트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게 되는 거죠. 그냥 볼이라는 alt 값만 넣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이걸 보리 이미지로도 알 수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보리 이미지 자체로.
이 부분도 오류에 해당이 됩니다. 대체 텍스트를 제공했지만 내용 불충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개선 방향에서는 제대로 넣어야죠. 보리가 아니라 나는 보리. 영화라고 해야죠. 영화. 나는 보리. 여기 텍스트가 없더라도 나는 보리라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하잖아요. 시사회 이벤트 5월 21일 대개봉. 시사회 이벤트 중이라고 해야겠죠. 끝나면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그리고 대시를 통해서 좀 구분자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시사회 이벤트 중인데 5월 21일 대개봉이라는 것은 언제 하는지, 시사회 이벤트가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5월 21일에 할 수도 있는 느낌? 왜냐하면 시사회 이벤트 5월 21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다시 이미지를 보면 나는 보리 5월 21일 대개봉 시사회 이벤트 중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고, 저는 시사회 이벤트 중이라는 거 먼저 쓰고 개봉은 뒤에 썼어요. 왜 이렇게 썼냐면 우선 영화라는 텍스트도 없었죠. 영화라는 텍스트 더 추가로 넣어준 거예요. 정보를 더 주기 위해서. 영화, 나는 보리, 시사회, 나는 보리까지죠. 그 다음에 날짜를 우선 왜 안 넣었냐면 영화 개봉하기 전에 이벤트가 먼저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컨텐츠이고, 그래서 나는 보리, 시사회 이벤트 중이라고 해야 돼요. 진행 중이다. 그리고 구분자를 넣어야만 시사회 이벤트가 이날이 아니라는 걸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구분자를 통해서 5월 21일 대개봉이라는 다른 정보가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넣어줘야 되죠. 자, 그럼 설명란에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코드처럼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자, 퀵메뉴 하단 배너라고 했어요. 사실 이것도 되게 안 좋은 형태죠.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 대체 텍스트나 뭐나 대부분 전문가 입장에서 코드를 제공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만든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만든 입장은 전문가입니다. 근데 전문가가 제공하기 때문에 전문가스럽게 뭔가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 사용자가 정보를 제공받는 입장이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코딩을 해야 됩니다. 물론 div 테이블 뭐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거를 렌더링 시키면서 브라우저에 표현이 됐을 때 정보 전달을 받는 사용자들은 편해야 됩니다. 그 중에 지금처럼 배너인데 퀵메뉴 하단 배너라고 했어요. 퀵메뉴는 전문 용어예요. 퀵메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고요. 하단 배너. 배너는 뭐 그렇다 쳐요. 하단이라고 했죠. 하단이라는 단어를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대체 텍스트 넣는 이유가 대부분의 이유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도 저시력 장애인이 있고 전맹이 있지만 전맹 사용자일 경우에는 내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우측인지 좌측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느 시점으로 이게 하단인지 상단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지금처럼 이런 대체 텍스트가 퀵메뉴 하단 배너다. 좀 엉터리죠. 저렇게 제공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안에 이미지도 있어요. 자, 이미지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예스마니아 4,000원 할인 PGR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써줘야죠. 전혀 대체 텍스트 제공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 따로 캡처하고 이 부분 따로 캡처를 좀 할게요. 자, 그리고 개선 방향이 중요한데 우선 텍스트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미지 경로는 제가 삭제를 할게요. 굳이 경로까지 위에 있으니까 경로까지는 필요 없고요. 퀵메뉴 하단 배너가 아니라 예스 마니아 4,000원 할인 PGR. 솔직히 PGR이 뭔지 모르겠어요. PGR은 어차피 일반인도 뭔지 모르니까 우선은 두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설명은 사용자가 알기 쉬운 정보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함. 이런 이유도 있고요. 사실 이 자체는 접근성 지침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와 대체 텍스트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이라고 되겠죠. 오류 항목도 미제공이고 대체 텍스트와 이미지 텍스트가 불일치함.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 QR코드 있죠? 이 QR코드도 오류입니다. 히든이 돼 있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이트가 반응형일 수도 있어요. 히든이기 때문에. 히든이면 디스플레이 넌인데 디스플레이 넌 같은 경우에는 안 읽고, 이 배너도 좀 오류죠. 왜냐면 글씨가 그냥 봐도 많아 보여요. 그 집 보면 그 집 하나만 있어요. 영화 그 집 5월 대개봉 카피 시사 이벤트
또 시사회 이벤트죠. 위에도 시사회 이벤트였잖아요. 밑에도 시사회 이벤트예요. 그럼 위에처럼 우리가 표현해 줘야 되겠죠. 자, 이걸 캡처를 떠서 그러면 대체 텍스트 정보 부족 뭐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뭐 비슷비슷한 얘기지만 코드가 길어지기 때문에 개선 방향 코드에서는 제가 좀 URL 요 src 부분은 좀 줄이겠습니다. 자, 대체 텍스트도 써보면 이 부분에서 영화 그 집 5월 시사회 이벤트 중이라고 먼저 중요한 거 써주고요. 사실 순서는 크게 상관없는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대신 정보가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점점점 해주고 그리고 5월 대개봉 텍스트 자체는 정보가 필요 없는데 이 이미지 정보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크게 필요 없는데 이 부분이 그래도 모르니까 다 넣어줬습니다. 대체 텍스트와 이미지 텍스트의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 이렇게 대체 텍스트 부분은 우선 끝났습니다. 배경 이미지도 한번 볼 텐데 뭐 이 부분 없는데 버튼이죠. 요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요것도 대체 텍스트 문제입니다. 이전 다음 있고요. 요 물음표도 없죠. 지금 쭉 한번 확대해서 보면 자 여기 검색 마이 페이지 큐미어 요 두 개만 한 거예요. 요 두 개 대체 텍스트 없고요. 이거는 히든이기 때문에 모바일 쪽일 것 같거든요. 오늘은 모바일은 보진 않습니다. 자, 요 물음표도 그렇고 이쪽 다 어려운데 모바일이라서 좀 뺄게요. 요거 두 개 돋보기 두 개만 찾아내면 되겠네요. 이 부분입니다. 돋보기가 요걸 누르면 검색하는 버튼이에요. 각각 버튼 요소에 텍스트가 없죠. 대체 텍스트 미제공이죠. 배경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미지를 썼거나 했으면 넣어줘야죠. 이곳에다가 검색이라고 넣어줘야죠. 그리고 얘는 숨김 처리를 해야 됩니다. 클래스 뭐 제가 자주 쓰는 클래스인 하이드라고 할게요. 배경 이미지도 이를 설명하는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자, 넘어가서 요 색이 무관한 거는 현재 색이 무관한 건 없네요. 색이 무관한 건 없고 콘텐츠 텍스트 명도 대비 요 부분 CCA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CA라는 텍스트 콘텐츠 명도 대비 검사하는 툴이고요. 자세한 이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카드 링크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사용하기 전에 저는 많은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보면 이거는 대충 오류일 것 같다라는 색상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는 다 찍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텍스트 색상과 배경 색상이 과연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계속 찍어보면서 훈련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저처럼 이 CCA 툴이 없더라도 대충 이건 오류일 것 같다라는 느낌의 색상들이 있거든요. 얘 색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명도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선점을 해서 CCA로 찍어본 다음에 그 증거를 남겨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우선 여러분들은 직접 다 찍어보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의심하시고 찍어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CCA로 요 색깔은 100%예요. 여기 12세 전체 관람가 이 색상이 똑같겠죠? 색상에서 배경 색상 찍었을 때 자, 여기 보면 실패죠? 1.9 대 1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또 캡처를 해서 너희들은 어디가 틀렸다. 텍스트 콘텐츠 명도 대비 부분이 되고요. 코드 자체는 없죠. 개선 방향은 이 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4.5 대 1의 1 명도 대비 명도 차이를 올려야 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딱히 설명은 필요 없죠. 자, 이렇게 색상이 오르고요. 사실 여기 전부 다예요. 그 부분을 몇 개만 좀 찍어 볼게요. 배경색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 색깔 1.9 대 1이죠. 이 부분 마찬가지고 이쪽도 전부 다 1.9 대 1이죠. 자, 이런 식으로 다 오류가 있다라는 걸 현재 알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죠. 사실 전부 다인데 좀 비슷한 오류는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요 예매라는 텍스트랑 요 빨간색과 그리고 뒤에 검은색이 약간 의심이 가는데 가장 진한 부분을 찍어야 돼요. 가장 진한 부분 찍고요. 3대 1이네요. 확대가 가능한 브라우저 자체가 확대가 가능하죠. 확대가 가능한 것은 3대 1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딱 맞는 거예요. 이 색상 자체가 아까 그것도 3대 1로 하면 되겠죠.
3대1로 바꾸겠습니다. 어차피 확대 가능한 브라우저가 있기 때문에 요즘엔 다 확대 가능한 브라우저거든요. 3대1 명도 차이로 올리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도 오류일 것 같아요. 영화를 선택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배경까지 찍어버리면 자, 2.1대 1이죠. 오류입니다. 글씨 크기와 상관없이 오류죠. 자, 이렇게 해도록 할게요. 자, 다른 오류 한번 볼까요? 자, 색상은 자, 이 정도에서 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다 오류죠. 청불은 오류가 아닐 것 같네요. 자, 이런 부분이 다 될 것 같고, 자, 다음 한번 오프락스 열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제목 제공 보면 yes24 영어라고 되어 있죠. 이제 yes24 영화 맞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프레임은 없고요. 여기 문제가 제목 제공에 H1밖에 안 썼어요. 그 부분도 좀 오류가 될 수 있겠죠. 명확한 제목을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목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게 영화 선택, 극장 선택, 관람일 선택 이 세 가지 부분이고요. 그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예매 탑10 이 세 가지도 전부 다 제목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목 리스트. 마이 극장도 제목이고 얘네들도 제목으로 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ULLI나 제목이 좀 날 것 같네요. 이 부분도 제목이나 아니 ULLI 부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 전부 다 오류가 되겠네요. 제목 미제공 설명은 콘텐츠를 구분할 수 있는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코드는 현재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둘 거고요. 개선 방향은 H2 또는 H3가 각각 될 거예요. 몇 개만 넣겠습니다. 다 넣긴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얘도 H2고요. 얘도 H2고요. 얘도 H2예요. 얘도 H3입니다. 각각 H3. 마이극장도 H3입니다. 얘도 제목으로 더 나눌 수도 있겠지만 하위 분류기 때문에 탭으로 나눌 수도 있고 제목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ULLI로 하셔도 되고 중간에 구분 지을 수 있는 제목 넣으셔도 됩니다. 이 중간에 보이진 않지만 이 부분도 제목이 좀 필요해요. 결과물은 저렇게 넣어 놓도록 해볼게요. 자, 적절한 링크 텍스트 현재는 없죠? 이 부분은 빈 텍스트만 보면 됩니다. 빈 텍스트 정도만 기본 언어 표시 잘 했고요. KO 표의 구성 표를 했지만 캡슐 선물이 하나도 없는 거죠. 표를 찾아봐야 돼요. 레이블도 거의 제공하지 않았어요. 자, 표를 보면 딱 보이는 게 이 달력이죠. 콜그룹 같은 경우에는 표준이기 때문에 접근성에는 따로 말을 하지 않고요. 접근성에서 얘기하는 것은 캡션 썸머리입니다. 네, 현재 HTML5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썸머리 속성은 없고요. 캡션 요소로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오류라고 좀 봐야겠죠. 이 표 자체가 표의 제공, 표의 제목 또는 요약글 미제공 코드는 현재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개선 방향 캡션 넣어야 되는 거죠. 캡션 이 부분에 제목을 넣어야죠. 관람일 달력이라고 하고 div 같은 걸로 좀 숨겨놔서 원하시는 관람일을 선택하세요. 안내나 또는 요약글을 넣어줍니다. 설명 표에 해당하는 제목 및 요약글을 제공해야 한다 라고 설명으로 넣어 놓겠습니다. 표는 하나로 했고요. 우선 두 개가 더 있긴 한데 두 개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저기 보면서 디스플레이 넌돼 있는 걸로 봐서 뭔가 클릭하면 여기도 클래스명도 어그리거든요. 뭐 약관 관련된 것 같아요. 뭔가 약관을 누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좀 페이지가 고침될까봐 그냥 두도록 하고요. 검색 부분이네요. 요 검색하면 이 부분이 레이블 미제공이죠. 네, 레이블 미제공입니다. 이 부분도 해당이 될 수 있네요. 자, 여기는 레이블 미제공입니다. 미제공. 레이블 미제공이고 코드 자체는 자, 이렇게 제공했죠. 플레이스홀더 자체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플레이스홀더로 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디는 있네요. 그럼 옆에다가 레이블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또는 타이틀. 현재 레이블 자체는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타이틀을 넣죠. 통합 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이 검색의 목적도 알려주면 좋습니다. 설명 입력 폼에 목적을 넣어야 한다. 타이틀 또는 레이블로 넣어야 되고요. 레이블이 더 좋습니다. 타이틀보다. 현재는 옆에 디자인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레이블을 빼진 않았어요. 진짜 많네요. 여기저기 요거 선택하면 여기네요. 자, 요거 전부 다 오류네요. 요런 거. 이분도
플레이스홀더로만 끝냈죠. 버튼도 뭐 아까는 지적을 했고, 이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좀 패스하겠습니다. 지적하지 않을게요. 이 두 개도 오류가 해당이 됩니다. 또 몇 개를 더 찾아보죠. 클릭을 직접 해볼까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뭐가 더 나오는지. 딱히 없네요. 대체 텍스트 넣었네요. 사실 이건 안 넣어도 되는데, 여기도 저기 오류입니다. 책상 오류. 저는 크롬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끝난 것 같고요. 이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가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가는 이유는 키보드 접근성 때문에 그래요. 키보드 탭키를 눌러서 우리가 잘 이동을 하는지 보는 거죠. 탭. 자, 볼까요? 탭하는데 전혀 초점이 안 보이죠. 지금 뭔가 미국이 움직이는데 초점이 아예 안 보여요. 그냥 초점 오류입니다. 초점 오류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 CSS에서 원인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링크 하나 넣어놓고요. 링크 하나 부분에 분명히 아웃라인 넌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걸 넣게 되면 이렇게 탭이 보여야 되는데 이 탭이 안 보인다는 거죠. 요거 자체가 오류입니다. 초점 오류라고 할 수 있고요. 코드는 아웃라인 넌이 오류입니다. 개선 방향 해당 코드 삭제를 해야 되고요. 설명은 사용자 초점 시각화 해야 함. 그리고 뭐 이 부분에서 좀 세네 가지가 있거든요. 요거는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거를 한 상태에서 여기서 좀 봐야겠네요. 키보드 탭. 자, 본문 바로 가기도 없네요. 본문 바로 가기는 바디 바로 다음 요소에 와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현재 로딩만 나오죠. 본문 바로 가기 미제공 코드 없어요. 개선 방향 간단하게 써주면 다른 DIV나 메인이든 어디든 본문에 해당되는 곳에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죠. 아이디 매칭될 수 있게. 반복 영역에 대한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초점 제대로 안 보이네요. 여기 초점. 자, 이렇게 메뉴가 쭉 들어가지만 사실 이렇게 해보는 것보다 다 펼쳐져야죠. 펼친 상태에서 보여야 되는데 현재 마우스 이벤트만 줘서 그래요. 그렇다고 뭐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그냥 스킵할게요. 여기 초점 안 보이죠? 이 부분도 문제입니다. 다. 이 부분 다 오려고요. 자, 클릭하면 안 넘어가죠. 엔터 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엔터 치고 있죠? 엔터 치는데 화면이 안 내려가요. 마우스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마우스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 이유를 찾으면 스크립트 쪽 문제인 것 같네요. 스크립트에서 제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마우스 클릭만 한 거지 키보드 클릭 자체를 제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좀 문제네요. 자, 클릭했다고 치죠. 이 부분 클릭이 되나? 얘도 또 되네요. 네, 여기 또 문제가 있죠. 이거 되는구나. 자, 이 부분 안 넘어오는 줄 알았어요. 탭. 근데 중간에 초점 비죠. 이 부분도 오류입니다. 중간에 초점이 비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면 들어왔어요. 탭 눌렀어요. 그러면 탭을 누르면 전체로 와야 되는데 초점이 사라졌어요. 이 부분도 오류예요. 탭. 설마 X가 탭ing X가 초점이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X 부분이 오류입니다. 이 부분. 요 X 버튼 자체가 초점이 안 보이는 것 자체도 오류거든요. 여기 있네요. 아웃라인요. 얘 때문에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웃라인을 두 군데 넣어버린 거예요. 버튼에 초점이 아예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내용 같기 때문에 여기를 복사를 해서 이 부분에 그냥 복사를 붙이기로 하겠습니다. 0. 요것도 쓰시면 안 됩니다. 넌이든 0이든. 자, 여기서 키보드 운영 어떻게 했어요. 네, 했다 칩시다. 자, 어떻게 잘 했고 이쪽도 잘 가지나. 탭 이건 요건 또 되네요. 요건 또 접혀지면 되는데 아까 그건 안 되고. 여기 또 사라졌죠. 중간에 뭔가 사라졌어요. 탭 옆으로 안 가죠. 옆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클릭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을 클릭을 했으면 탭을 누르면 여기로 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클릭하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서울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탭을 쳐서 잡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탭을 쳤는데 내가 또 다른 지역을 또 보고 싶어. 그러면 다시 탭핑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여기 오고 여기서 다시 탭을 막 누르고 여기 와서 이 탭이 누르면서 엔터를 치면서 페이지가 새로 고침이 되다 보니까 탭이 튕겨요. 여기저기.
클릭 해서 내가 원하는 공간 클릭. 새로 고치면 됐죠? 탭을 누르면 이쪽으로 와버려요. 이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부분도 어려우긴 하는데 제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 선택한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는 안 들어오죠? 달력 안 들어갑니다. 바로 밑으로 빠지잖아요. 이거는 키보드 사용자가 예약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현재. 왜냐하면 우리가 날짜 선택해야 되는데 날짜 선택 안 되잖아요. 아까 그냥 밑으로 빠져나왔어요. 날짜 선택 전혀 안 됩니다. 날짜 선택 안 되는 것도 찾아봐야겠네요. 초점이 안 오네요. 왜냐하면 헤리프가 없으면 초점이 안 와요. 자, 이 부분은 키보드 접근되지 않아, 키보드 사용 불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코드죠. 요게 문제. 요게 개선 방향은 헤리프 꼭 넣으셔야 돼요. 헤리프 안 넣으면 초점 안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클래스 유지시켜주고, A 요소에는 헤리프 속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그로 인해서 초점이 키보드 제어가 불가능. 제가 그러면 헤리프를 한번 넣어보고 임의로 진짜 초점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냥 샵으로 넣겠습니다. 여기부터 탭 갔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죠. 근데 아웃라인 때문에 또 이 녀석이 아웃라인 또 문제네요. 이거 삭제해줘야 되고. 자, 보였죠? 여기. 자, 여기 이렇게 초점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초점 시각화를 해줘야지 사용자가 불편한 점이 없어요. 자, 이 부분 됐고요. 이것도 문제죠. 마우스 올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오는데 키보드 초점 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나와요. 자, 이것도 오류입니다. 그래서 키보드 제공 오류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코드 필요 없고 스크립트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 방향도 예외로 하겠습니다. 설명만 하자면 마우스 오버할 때 해당 영화 상영 종료 시간 정보가 제공되지만 키보드 진입할 때는 해당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이게 검사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오래 걸립니다. 현재는 한 페이지고 그리고 다소 복잡한 예약 시스템이긴 하지만 좀 굵직굵직한 것만 좀 검사를 좀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사용자 평가할 때는 시각장애인 그 평가자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하면 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들으면서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꽤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아무튼 이 사이트를 보게 되면 접근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제가 보기에는 시각장애인 분이 절대 예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 분도 예약하기 힘들고 보조기기를 좋은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컨텐츠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각장애인 분과 같이 사용자 평가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